예, 그럼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사명대사 비명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올 한 해 직지 열린학당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43쪽 하나, 둘, 셋, 넷, 다, 아홉, 열. 예, 오대산 여기 할 차례죠? 10번째 줄입니다. 기축년에 이건 1589년입니다. 기축년에 주 오대산 영감난야 하신데 오대산 영감난야의 주 머무셨는데 옥에 여곡하야 이건 잘못돼요. 이거 억울하다는 뜻이죠. 예, 억울하게 걸려들은 겁니다. 역옥, 역모의 옥사. 요 우리 작년에 읽었던 작년에 얘기 나왔었죠. 정여립의 난에 사명대사도 걸려들고 스승이신 서산대사도 거기 걸려들어가지고 고초를 겪었습니다. 서산대사는 서울까지 압송되었습니다. 서울까지 끌려갔습니다. 서산대사는. 근데 그 일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선조하고 직접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신뢰가 싹트게 된 계기가 되었죠. 이런 거 보면 우리 굳은 일도 꼭 나쁘다고 뭐 할 거는 없겠다 싶습니다. 예. 옥에 여곡하야 구 강릉부한데 강릉부에 끌려갔는데 유생들이 유교를 배우는 선비의 무리가 송기원하야 그의 억울함을 탄원하여서 득석하니라 석방되었다. 경인년에 1590년입니다. 유풍악하며 풍악산을 유행하며 풍악은 내 금강산이죠. 우결 삼하라 여름 세철의 안거를 결제하였다. 임진년 여름에 1592년 여름입니다. 외적이 난입 영동하야 외적들이 영동 대관령 동쪽 영동에 난입하여 유점사에 이르렀을 때에 혹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아인이 위두라 하니 아인은 조선 사람이죠. 우리나라 사람. 조선 사람이 위도 이끌고 있다. 길잡이가 되고 있다. 이런 거 보면 임진왜란 때 동조했던 조선 사람도 많았던 거죠. 조선 사람들이 길잡이 했다고 나오잖아요. 예. 사가왈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약적이면 만일 외적이라 그러면 난이 서유나 난 어렵다. 뭐 하기가 어려운가? 이서 글로써 유 깨우쳐 주기가 어렵다. 그러나 당유 아인이면 혹시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있다면 즉 역가 비엘이라 또한 가비해 잘 비유를 들고 설명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해시킬 수 있으리라. 그래 요렇게 이제 사명대사가 마음을 먹고요. 소월 10여도 하고 10명 남짓의 도 무리를 솔 거느리고 지깁 산문하니 곧장 산문으로 들어갔으니 그럼 여기 지금 허균이 진술한 바에 따르면 요 당시에 사명대사는 유점사가 아닌 금강산의 다른 절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다른 금강산 안에 다른 절에 있다가 유점사로 간 걸로 기술되어 있죠.
근데 다른 전적에 보면 유점사에 계실 때에 외적이 들어온 걸로 기술된 책들도 있습니다. 예, 그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적실 박지라. 그리고 사명대사가 자기 따르는 사람 10여 명 데리고 갔더니 외적들이 실 모조리 박지라 꽁꽁 묶어버렸다. 포박하였다. 독사지 중당한데, 그리고 독사 스님 하나만, 스님 혼자만 지 중당한데, 이건 중간 건물, 대청이겠죠. 예, 중심되는 건물로 지 이르렀는데, 즉 외유가 두 해가 우두머리 외적이 지기 비상하고, 기, 여기서 기는 사명대사를 가리킵니다. 사명대사의 비상, 보통이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지 알아보고는 대의 빈주라. 예. 적으로 상대 안 하고 주인과 손님으로서 마주하였다, 상대하였다. 예를 차렸다는 거죠. 주인과 손님의 예로서 상대하였다. 그리고는 해 기도라. 여기서 기도 사명대사죠. 사명대사를 따라온 무리들을 해 풀어주었다. 사가 서의 왕복에, 스님께서 글을 써서 그것으로서 왕복함에, 외장과 주고받음에, 제외가 모든 외놈들이 경복하고 공경하고 탐복하고 송산심처하니라. 송산심처, 저 산 깊은 곳까지 전송해 드리라고 지시하였다. 예. 이에 사가 문도할, 스님께서 자기를 따라온 문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열애 출세가, 우리 부처님이신 열애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이 원위 구호 중생이라. 원래 위 무엇을 하기 위함이다. 뭐 하려고 이 세상에 출현하셨는가? 구호 중생들을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출현하신 거다. 차적이 장심하니, 이 도적놈들이, 이 외적놈들이 장심하니 세력을 떨치는 것이, 세력을 펼치는 것이 매우 심하니, 또는 점점 더 심해지니, 공사자네로다. 뭐하는 게 걱정스럽구나, 두렵구나, 뭐 할까 걱정스러운가. 사자네, 사는 마음대로 마구제비로입니다. 마구제비로 잔해 죽이고 해칠까 두렵구나. 오당 왕류 강적하야, 내 마땅히 저 광적 미친 도둑놈들, 이거 외적이죠. 예. 저 미치광이 같은 외적놈들에게 왕 찾아가 훈계하여, 여기서 비는 앞에서도 나왔었죠. 예. 사자하고 같습니다. 뭐뭐하게 하다. 어떻게 하는가? 흉봉, 집은 거두다는 뜻입니다. 흉악한 칼, 흉악한 칼끝을 거두게 한다면, 거두게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곧 무엇인가? 즉, 여기는 아마도,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불부 자비교야라. 자비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자비스러운 가르침, 꼭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비스러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부, 등지지 않는 것이 되리라. 아마도. 예, 여기 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석장을 날려서 지팡이를 짚고 입 고성하니, 고성으로 들어갔으니, 속초 위에 고성이 있죠. 예, 외적들이 거기에 진지를 차렸답니다. 그럼 이때 진지를 차린 임진왜란 그 일본군이 크게 진경로가 2개였죠. 부산 함락하고 나서 그 관동 지방으로는 갓도 기요마사, 가등청정이 우두머리이고, 또 서울과 평양 이쪽으로는 고니시 유키나가가 대장이었죠. 그러면 이쪽 지역에서는
갓도 부대죠. 가토 기요마사 부대죠. 비서깁 고승하니 즉 외장 3인이 외적의 장수 대장 3사람이 구가 예우라 예를 갖춰서 아주 가래 막 이거 진중한 예의죠. 격식을 제대로 갖춰가지고 만났다. 스님을 맞이하였다. 이에 스님이 이서로 글로써 권기물 기사라니 막 죽이는 거를 즐기지 말라고 물기살 재미삼아 막 함부로 기살이라는 게 재미삼아 죽이다 함부로 죽이는 거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권하였다는 겁니다. 이서로 글로써 그랬더니 삼장이 외적 3명의 외장이 개공수 수계하고 공수 손을 맞잡고 이건 합장한다는 뜻입니다. 공수라는 게 유교에서는 이게 공수지요. 유교에서는 공수 일이 안 합니까? 불교에서도 공수라는 단어 씁니다. 불교에서 공수 그러면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예. 개공수 수계하고 스님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만 3일로 3일을 만 붙잡다. 외장 3인이 만나가지고 훈계하니까 이제 외장들이 말씀을 듣고는 곧바로 복종한 거죠. 승복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승복했으면 말다 했으면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만이라는 게 붙잡아 두는 겁니다. 못 가시게 만류하는 겁니다. 예. 3일을 만류하여 설공하고 공양을 차리고 공양을 올렸다는 겁니다. 대접을 잘한 거죠. 예. 출성하고 띄어쓰기가 잘못됐습니다. 조지까지 붙이겠습니다. 출성의 조지 아니라 요 주어는 출성의 주어는 사명대사입니다. 이렇게 대접을 잘 하고는요, 공양을 올리고는 사명대사께서 성을 나서심에 조지하니라 조상처럼 대접하였다. 이거는 어른 대접하였다는 거죠. 전송을 아주 극진히 했다는 뜻입니다. 구군지 등면 건류자는 구군, 이건 관동의 구군입니다. 관동 지방의 9군이 등면 건류자는 학살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계사공야로다. 대략, 거의 이런 뜻입니다. 거의 사명대사의 공이다. 선묘가 서행에 선조, 조선의 왕인 선조가 서쪽으로 행차하심에 고니시 유키나가가 공격해 오니까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평양으로 피신했죠. 예. 그리고 또 더 북상하니까 평양마저 버리고 의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게 서행입니다. 서행에 이 소식이 이 무렵에 이제 여기에서는 빠졌는데 서산대사가 전국의 사찰에다가 경문을 발송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승려들 다 거병하라고 경문을 돌립니다. 그 경문을 받고 나서 사명대사가 이제 요 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항의로 강개하며 외적에 저항하는 의로움으로 비분 강개하시고는 재승활 여러 스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등이 생거 국토에 우리가 생거 국토에 이 국토에 태어나 지내면서 살면서 식식 우유하며 열유 기년자는 숨 쉬고 밥 먹고 편안히 다니면서 편안히 놀면서 열유 기년자는 여러 해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추호까지도, 예, 추호는 이게 짐승들이 가을 되고 겨울 오기 전에 털갈이를 한답니다. 겨울 오면 추우니까 이제 촘촘한, 예, 세밀하게 털이 난답니다. 그 아주 세밀한 털, 이걸 추호라 그럽니다. 아주 작은 거를 비유할 때 씁니다. 추호까지도,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계상령여라. 여기서 상은 주상입니다. 임금. 모두 임금님의 힘 덕분이다. 치차 간위하야. 지금과 같은 간, 위태롭고 어렵고 험난한 이런 시절을 맞이하여 기인자시야. 여기서 기는 여러분 이래 되겠죠. 예, 대명사인데 이제 말을 하는 상대방들을 칭한 거겠죠. 예, 여러 스님들, 여러분은 기인자시야. 앉아서 그냥 보고만 있겠느냐? 예.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반어법이죠. 예. 그대들은 차마 앉아서 보고만 있겠습니까? 예. 이제 격발시킨 겁니다. 여러 스님들. 그래서 모집하였습니다. 수백승하야, 수백 명의 스님들을 모집하여. 요 작업은 어디서 했는가? 건봉사에서 했습니다. 예. 건봉사에서 이제 창의승들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집결해가지고 원주로 이동하고 원주에서 다시 평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극부 순환하니 곧바로 순환으로 달려갔으니, 이게 순환이 평양 근처에 있는 데죠. 평양 옆에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가봤더니 제 의승이, 그리고 서산대사의 경문을 받고 사명대사만 이렇게 거병한 게 아니고 전국의 스님들이 다 거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 의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의승들이 계례하여 모두 달려와서 회유중이 수천이라. 그래서 모여있는 대중이 수천 명이었다. 시에 이때에 청어가 이 조정의 명령으로 청어대사가 총섭제도 승병한데, 제도는 팔도지요. 예. 팔도 승병을 총섭 모두 통솔하였는데, 이 조정의 명으로 이렇게 팔도 도총섭이라는 관직을 선조가 내립니다. 예, 서산대사한테요. 그런데 서산대사께서 이 주어가 빠졌습니다. 이건 사퇴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 이모로. 제가 너무 나이도 많고 저는 늙었습니다. 예, 요런 이유로 사퇴하고는, 그러면 자기 자리를 누구를 추천하였는가? 자기 자리에 천사자대라. 여기서 사는 사명대사죠. 사명대사를 청거하여 자기를 대신하게 하였다. 보면 사명대사한테만 청거한 게 아니고 처형대사, 예, 사명과 처형에게 제가 하는 임무를 대신하게 하십시오라고 이제 청을 합니다. 서산대사가요. 그래서 결국 드디어 뭐뭐하게 되었다.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여기 주어도 이제 사명대사입니다. 사명대사가 통대중하고 대중들을 통솔하고 채찰사는 벼슬입니다. 채찰사 유성룡이죠. 서해 유성룡 선생. 서해 유성룡 선생을 따라서 협동천장하고, 여기서는 하늘은 천자의 나라 중국입니다. 예. 중국의 장수를 힘을 합해서 함께 하였고,
그러면 이때 그러면 이 중국에서 파견한 중국에서 얼마를 파견했다 하더라? 3만 몇 명을 제일 처음에 파견했죠. 그때 통솔 했던 사람이 이여송 장군이죠. 예, 그럼 여기서 천장은 이여송 장군이죠. 예. 이여송 장군을 도와서 함께 하였다. 명년 정월에, 그 다음에 정월에 파평양하야 도행장이라. 평양성을 깨부수고 주행장이라. 소서행장 고니시 육기나가를 주랭랑치게 하였다. 이 평양성 전투에서요, 승군들이 혁혁항공을 세웁니다. 예. 혁혁항공을 세웁니다. 그 평양성이 쭉 있으면은 그 가장 경사가 심한 데가 을밀대 쪽이랍니다. 예. 거기가 경사가 심하답니다. 그쪽 지역 공격을 담당한 게 승군들입니다. 예.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특공대, 유격대 격이죠. 그래 이때도 평양성 전투에서 평양성을 그 전투가 대대적으로 벌어졌을 때에 사문을 다 깨부수고 이제 조명연합군이 들어갔는데 내성은 소서행장이 끝까지 지켰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긴 건 아니죠. 그래서 조명연합군이 계속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군사를 물렸는데 그날 밤에 소서행장이 더 이상 이제 버틸 수 없다 싶어서 조명연합군이 그 군사를 뒤로 미룬 사이에 도망쳤답니다. 한밤중에. 공격을 계속했으면은 고니시 유키나가를 이어서 그냥 다 섬멸할 수도, 그랬을지도 모르죠. 인수 도원수 공공율하하야 여기 띄어쓰기가 잘못됐습니다. 인수 도원수 권공율하야 여기서 띄어야 됩니다. 예. 이로 인해서 도원수인 권율 장군을 수 따라서 여기서 하는 뒤에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동사로 쓰였습니다. 내려가다. 하영남하고 저 영남 지방으로 내려갔고 주차러 의령하며 저 의령 땅에 주둔하면서 파다 사르카니 잠옷 많이 제법 많은 외적들을 살획 죽이고 포획하였으니 상가지하야 주상께서 임금께서 이를 가상히 여겨 수 당상계라 당상의 계급을 수여하였다. 가보년 춘해 1594년입니다. 가보년 춘해 유총병정이, 이 총병은 벼슬입니다. 총병 유정, 중국의 유정 장군입니다. 유총병정이 명사입 부영하여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스님에게 이 부영하여 부산의 군영으로 들어가서, 이 부산의 군영은 이미 일본이 점령하고 있었죠. 예.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외놈들이 점령하고 있는 군영으로 들어가서 유청정하니 저 가등 청정을 잘 한번 설득시켜 보아라 라고 명하였다는 겁니다. 명하니 범삼반에 이 명을 받고 한 번만 간 게 아니고요. 사신으로 3차례를 왕복한 겁니다. 범삼반에 무려 3번 왔다 갔다, 반은 왕환이죠. 갔다 돌아오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진득기 요령이라. 여기서 기는 가등청정이죠. 가등청정의 속내 핵심을 진득 완전히 파악하였다. 요때 있었던 일을 뒤에 이제 또 재미난 얘기인데 여기다가 이제 써놓은 겁니다. 이 얘기는 뭐 근래 나온 사명대사
이야기에 다들 나오니까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가등청정하고 그 회담하기 위해서, 휴전 회담하기 위해서 갔을 때 있었던 대화입니다. 이게 꾸며진 게 아니고, 이 비명이 사명대사 돌아가시고 나서 3년째 되던 해에 지어진 거거든요. 이때 나온 얘기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니죠. 갔더니 가등정은 가등청정입니다. 갓도 기요마사가 묻기를 조선의 유보와 조선의 보물이 있습니까? 했더니 사가, 사는 사명대사입니다. 사가 응성대왈, 그 소리에 응해서 대답하기를. 그 소리에 응해서, 이 말은요, 메아리처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끝나자마자, 묻는 사람의 말이 끝나자마자 메아리처럼 대답하기를 곧바로 대답했다는 거죠. 머리 굴려가지고 대답한 게 아니고 척 대답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대답했는가? 없습니다. 보물은 일본에 있습니다. 이래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빠졌습니다. 여기에 정의왈 또는 또 정의제문왈 이렇게 돼야죠. 그죠? 그랬더니 가등청정이 다시 또 말하기를 하위야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보물이 일본에 있다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사가왈, 사명대사가 말씀하시기를 방금 아국은 바야흐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약두로 15하니, 여기서 약은 너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너 약자입니다. 지금 바야흐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당신의 머리를 보물로 보고 있으니 시제 일본야라. 그래서 그 보물이 일본에 있습니다. 했더니 가등청정이 내 경탄하니라. 이에 깜짝 놀라면서 탄복하였다. 요 일이 있고 나서요, 상이 초에, 그리고 이 사신을 휴전회담하러 가등청정한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럼 그 결과물을 이제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보고한 소장이 사명대사 그 문집에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남아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소장만 보낸 게 아니고, 이 선조가 직접 불러가지고 사명대사를 만났다는 얘기가 요 뒤에 나옵니다. 상이 초에 상이 불러 올림에 내달하니, 그래서 4달 궁궐, 내궐, 임금이 계신 곳이죠. 임금 안방까지 간 겁니다. 임금이 계신 궁궐로 나아갔더니 비문평생하고, 비문평생이라는 건 당신 여지껏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거 일과 관련된 일만 물은 게 아니고 상대방이 당신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걸 물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친분이 돈독한 걸 요래 표시한 거죠. 비문평생하고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낱낱이 묻고는 선조가요, 하교할 교지를 내리기를 석에 지난날에, 이건 옛날입니다. 옛날에 유병충, 효광은 구의산인으로, 이 두 사람은 모두 산사람으로서, 산인은 스님이란 뜻입니다. 스님의 신분이었으면서 건립수훈하고 아주 빼어난 공훈을 건립 세웠으며 명유후세라, 그 이름이 후대까지 내려왔다. 그럼 요 유병충은 스님인데요, 본명이 자총입니다. 자총. 이 사람은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 칸을 도와가지고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가 집권할 때 순조롭지가 않았습니다. 아리크부케,
아리크 북해하고 충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나라 헌종인가? 몽케칸이 형이거든요. 근데 자기 형하고 같이 당시 이제 송나라를 공격하다가 몽케칸이 죽습니다. 몽케칸이 죽고 나서 그 동생이 이제 이 쿠빌라이 칸인데 자기 막내 동생이 아리크 북해라고 있습니다. 이 아리크 북해가 그 몽골의 원래 수도죠. 예, 몽골의 수도 카라코럼 그쪽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력이 충돌을 한 겁니다. 아리크 북해를 다음 칸으로 추대하는 세력과 이 쿠빌라이를 다음 칸으로 추대하는 세력이 충돌하게 됩니다. 이때에 쿠빌라이 칸이 전체 칸으로 등극하는데 제일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 지금 여기 거론한 유병충입니다. 예. 이 유병충이 이제 쿠빌라이 칸이 세조가 등극하고 나서도 큰 공을 세웁니다. 지금 베이징 있죠? 예. 베이징을 원나라 때 대도라고 불렀거든요. 이 대도, 베이징에다가 수도를 정하고 이 베이징을 수도로 건설하고 설계하고 했던 사람이 유병충입니다. 그러니까 원나라의 건국 공신택입니다. 예,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스님이거든요. 예. 그래, 쿠빌라이 칸이 환속하라고 그렇게 권했는데도 끝까지 스님으로 남았던 분입니다. 예. 그리고 요 광효, 요 분은 본명이 도연입니다. 이분은 누구노? 명나라 영락제가 등극하는데 제일 큰 공헌을 세운 분입니다. 주원장이 홍무제가 장남이 있어서 태자로 삼았는데 홍무제가 집권하는 동안에 이 장남이 죽거든요. 예. 죽고 홍무제가 누굽니까? 주원장이죠. 예. 주원장이 죽고 나서 그러면 황위를 누구한테 계승하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장남의 아들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제2대 황제로. 그래 이때 이제 그 외에 그러니까 손자한테 황위가 넘어간 겁니다. 근데 주원장한테 아들이 많거든요. 그 많은 아들 중에 한 명이 이제 넷째 아들이 주체인데 이 주체가 어디를 지배하고 있었나 하면은 영경 쪽입니다. 그러니까 대도 쪽이죠. 이 북방 지역, 동북방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제 어린 황제가 등극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불안한 겁니다. 불안해가지고 이 변방의 세력을 줄이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거병한 사람이 이제 주체입니다. 주체가 예? 그렇죠. 연왕이죠. 예, 연왕입니다. 그 주체가 이렇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옆에서 여기서 주저하시게 되면 세력을 잃는 정도가 아니고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고 거병을 권유한 사람이 여기 나오는 이분입니다. 요광요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스님입니다. 예,
스님입니다. 이분도. 그래가지고 주체를 거병하게 해가지고 남경이죠. 당시 명나라 수도가 남경이었잖아요. 예. 남경을 함락하고 황희에 등극하고 그리고 나서 수도를 지금 베이징이죠. 예. 그걸로 그 수도를 옮기도록 건요하고 설계한 개국 공신택입니다. 이 사람도. 예. 이분도 스님입니다. 그 선조가 이제 이 사명대사한테 과거에도 이런 분들이 있지 않았냐. 스님이면서 국가에 큰 공헌을 세우고 한 분들이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권유를 한 겁니다. 건립 수운하고 명유 후세라. 금 국세가 여차하니 지금 나라의 운세가 이와 같으니 니약 장발즉 그대가 만약 머리를 기른다면 이건 환속한다면 이런 의미죠. 환속한다면 당 임지 백리직이요 백리를 기탁하는 관직을 맡길 것이며 수의 삼군 지명을이라 삼군을 통솔하는 삼군의 명령을 내리는 직위를 수여하리라. 사가 사하고 근데 이 선조가 이렇게 권했는데요. 사명대서는 사양하고 불감 이티하니 감히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물러났으니 그러자 주상이 선조가 이 무고 개장을 급지하니라. 무기 창고에서 개장, 개는 투구죠. 투구라는 말이 개갑, 이거 뭐라 합니까? 군인들이 입는 거. 갑옷. 예. 개가 내내 갑옷입니다. 예. 갑옷과 장, 병장기입니다. 칼, 창 이런 겁니다. 그것을 무기고에서 꺼내가지고 급지 사명대사에게 공급하였다. 사명대사 부대에다가 병장기를 넉넉하게 공급했다는 겁니다. 사반 영남하야 사명대사가 영남으로 돌아와서 여기 어디 주둔하고 있었다 그랬죠? 의령이라 그랬습니다. 예. 영남의 의령으로 주둔지로 돌아와 유병 초격하고 군사를 남겨두어서 초격하고 적들을 습격하여 쳐부수고 연달아 세웠다. 뭘 세웠는가? 용기, 팔공, 금오, 제산성하야 용기산성, 팔공산성, 금오산성 등 여러 산성을 연달아 세웠다는 겁니다. 이 금오산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미에 있죠. 이거 사명대사가 세운 수리한 겁니다. 용기산성 혹시 아십니까? 이게 내내 가야산성입니다. 합천 쪽에서 올라가는 데 말고 성주 쪽에서 올라가는 데 있죠. 그 용기산성입니다. 예. 팔공산은 다들 아시고요. 그렇게요. 우리 신임들 애먹습니다. 전쟁할라, 산에다가 성 세울라. 아이고, 이래 애먹거든요. 조선이 사대부의 나라라서 전쟁 끝나고 나서는 정치라는 게 냉혹한 겁니다. 허리 보장하며 이렇게 높다랗게 산성을 세워서는 보호하는 장벽을 만들었으며 또 뭘 했는가? 각식, 정비하다는 뜻입니다. 식은요. 제대로 꾸미다. 이건 정비하다는 뜻입니다. 뭘 정비했는가? 저서, 이건 이제 군사 창고, 기지 이런 걸 저석을 합니다. 작은 집의 규모에서는 뭐 곡식 창고 이런 걸 저서라 그러고 나라의 규모에서는 이제 성이나 이런 거를 저석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군영이라고 하면 되겠죠. 예. 각각 이런 산성을 세우고는 각각의 제대로 된 군영을 정비하였고 연후에 그런 다음에 즉 여기서 상은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예. 뭘 올렸는가? 인수와 전마하고 이거는 관인을
묶는 끈이죠. 내내 이게 관인이란 뜻입니다. 예. 그 벼슬을 받았으면 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결제하는 도장을 같이 발급하잖아요. 벼슬 주면은. 거기다가 또 이제 전장에서 타고 다니던 말, 이거를 상, 예, 올리고는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올리고, 이 척적은 군적을 갖다가 척적을 합니다. 예. 군대에서 쓰는 장부, 척적, 군적을 나부 비국하고는 비국의 납, 예, 다시 드리고는 반송하고는 항장 거란한데 문장을 써서 또 이게 글을 올린 거죠. 글을 올려서 걸한한데 한가함을 저에게 한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조정에서 돈유 불어라. 그러지 마십시오. 한 번만 한 게 아니고요. 아주 간곡히 여러 차례, 예, 잘 달래가지고 허락하지 않았다. 저 이제 벼슬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나라에서 허락 안 한 겁니다. 예. 정류동에 1597년입니다. 이때 정류재란이 일어났죠. 정류동에 그해 겨울에 종마제독 귀하야. 제독은 벼슬입니다. 이름은 마귀. 이것도 중국이죠. 중국의 장수입니다. 마귀 제독을 종 따라서 도산하고, 도산은 도산성입니다. 지금 울산 외성입니다. 예, 이걸 도산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술에는 1595년입니다. 1598년. 1598년에는 우종 유제독하야. 또 유제독을 따라서, 그럼 유제독은 앞에 나왔던 데 유정제독이죠. 예, 유정제독을 따라서 예교한데 예교성입니다. 이거는 순천외성입니다. 보세요. 사명대사가 이거 안 싸운 곳이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 그 해전 빼고는 중요한 전투에는 다 참여하셨어요. 평양성 전투, 저 누굽니까? 권율 장군 따라서 또 주둔했다 그랬잖아요. 행주산성 전투, 한양성 전투,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울산 전투, 예, 가토 기요마사하고 처절하게, 제일 처절했던 전투 중에 하나가 울산 외성 전투입니다. 예, 아주 처절했다 그러더라고요. 울산 외성 전투, 또 순천 외성 전투, 순천 외성 전투 때도 권율 장군이 통솔했죠. 예, 임진왜란 때 아주 중요한 전투에는 거의 사명대사가 다 참여를 했습니다. 참. 이런 전투에 참여해서 계유수공이라 모두 수공, 첫째가 하는 공을 세웠다. 전으로 이렇게 앞뒤로 비향 사천여석하고, 여기서 비향, 굴량미죠. 굴량미 4,000녀석을 비축하고, 기갑이 만개하니, 병장기와 갑옷이 만개, 만여벌을 헤아렸으니, 상이 가지하야, 상은 선조입니다. 임금이 이를 가상히 여겨 특계 가선하고 특별히 품계를 내렸습니다. 가선대부의 품계를 내리고, 또 어떤 벼슬을 제수하였는가? 동지중추부사시니라. 동지중추부사라는 벼슬을 내렸다. 동지중추부사는 종이품입니다. 종이품이 보우거사님, 차관 아닙니까? 지금으로 치면. 차관이죠. 예, 사명대사가 차관 벼슬 하신 겁니다. 신축년은 1601년입니다. 부산하고 부산성을 축조하고 환내은산 하시니라. 여기서 내은산을 그러니까 산 이름으로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요. 저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대한민국에 내은산 암만 찾아봐도 없거든요. 옛날 문헌도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내은산이라고 산이 없습니다. 차라리 환내 이렇게 끊고 은산 이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예. 그렇죠. 안으로 돌아와서, 안이라고 하는 건 불교 집안. 불교 집안으로 돌아와서 은산, 산에 은거하셨다. 요래 푸는 게 안 낫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계묘년은 1603년입니다. 승명내경하고 왕명을 승 받들어서 서울로 오셨고, 갑진년에는 1604년입니다. 봉국서 왕 일본하시니, 국서, 나라의 그를 받들어, 이거 외견문서죠. 왕 일본하시니, 일본으로 가셨으니, 제외가 상의할, 일본으로 갔는데요. 제외가 여러 외놈들이, 저 일본 사람들이 상의할, 자기들끼리 말하는 걸 상의라고 합니다. 서로서로 저들끼리 수군대는 것, 이게 상의입니다. 저들끼리 수군대기를 차 설보화상냐? 야, 이 사람이 설보화상인가? 그래서요, 사명대사, 이게 별명이 설보입니다. 예. 이 일본 사람들이 붙인 별명입니다. 별명. 예. 사명대사가 어떤 사람인가? 천하에 사나운 갓도 기요마사를 보고 네 머리가 뽀배라고 말한 신임. 예. 이게 보통 담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죠. 저분이 설보화상냐? 저분이 바로 저 갓도 기요마사 보고 당신 머리가 보배입니다. 보물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인가? 예,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는 겁니다. 상의. 그래서 마도는 대마도죠. 예. 대마도에서부터 저 기도에 그들의 수도에 다다르기까지. 그럼 이때 당시 일본의 수도는 교토지요. 예. 대마도에서 교토까지 가는 동안에 제대수가 여러 큰 장수들이, 일본에서 이거 다이묘라고 합니까? 예, 다이묘. 예. 일본에는 각 지역마다 영주가 있었잖아요. 예, 다이묘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대수죠. 예, 큰 장수들이 개신수 약속하고, 이제 외교 문서를 가지고 갔으니까, 이제 평화회담에서 앞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들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각 나라에서 보낼 때 약속한 바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사명대사가 선조가 전하려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였으며, 또 이거는 이제 외교관, 파견된 특사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고 스님으로서도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걸 뒤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스님이 가는 곳에는 치류, 검을 치자, 이 스님들입니다. 스님들의 부류가 미지하야, 사슴들이 떼로 댕긴다네요. 예, 떼거지로 와서 이런 뜻입니다. 우르르 떼거지로 몰려와서 원수교라,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였다. 사명대사 가는 길에는요, 예, 스님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이건 스님으로서도 고승으로 대접했다는 겁니다. 외교 사절의 대표로서 뿐만이 아니고 스님으로서 존경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사가 일일지미하니 그들의 미혹함을 낱낱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으니, 지시해 주었으니, 즉게 그랬더니 다들 정례하고 칭불하니라. 정례는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칭불하니라. 사명대사를 두고 부처님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사명대사를 일본 사람들이 생불대접한 겁니다. 이게요, 후대에 사명대사를 존경하는 마음이 지나쳐가지고 좀 살을 막 붙이고 뻥튀기 해가지고 한 말이 아니고요. 돌아가시고 2년 뒤에
허균이 적어 놓은 겁니다.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사명대사를 부처님 대접했다는 거, 이게 그냥 뻥튀기 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미쳐서 급견가강에, 가강은 덕천가강의 줄임말이죠. 도쿠가와 이에야스. 예. 급견가강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친견함에 이르러서는 비언, 아주 제대로 말을 갖춰가지고 자세히 말했다는 겁니다. 그냥 덤벙덤벙 간략하게 성글성글게 얘기한 게 아니고 조리 갖춰가지고 비언, 아주 제대로 말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했는가? 양국 생명이 구암도탄이라 두 나라에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오랫동안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탄은 진흙구덩이, 벌건 숯구덩이, 숯불구덩이에 괴로움을 말하는 거죠. 괴로운 지경에 두 나라 백성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왜 왔는가? 그래서 왔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 보제, 두루 널리 구제하고자 이곳까지 왔습니다. 했더니 강역,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요, 집권하고 나서는요, 일본의 기독교를 폐하고, 기독교 고니시 기나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 당시에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세력 중에 기독교 신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 대흥사, 해남 대흥사 있잖아요. 거기에 임진왜란 당시에 외장이 두고 간 십자가가 대흥사에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 전쟁 끝나고 나서 세력이 두 패로 갈라지지요. 저 누구노? 풍신수길 아들을 받드는 세력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력하고 이 세력이 갈라집니다. 그래갖고 두 세력이 크게 세키가와라 전투, 일본 전국시대 최대 전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동부연합군이 승리하는 바람에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하를 평정하는 쇼군이 됐잖아요. 쇼군이 되고 나와서 일본에서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합니다. 완전히 말살해버립니다. 기독교 신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갖고 기독교인 색출하려고요, 커다란 십자가를 땅에 놓고 이걸 밟고 가라고 했다면, 의심되는 사람, 기독교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면은, 못 밟고 가면은 못 쳤다. 그래서 기독교가 일본에서 자취를 감췄죠.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여기 나옵니다. 도쿠가와 강도 어떤 사람인가? 역시 귀심 석교야라. 이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석교, 불교죠. 불교의 귀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문이발신심하고 사명드세의 말을 문 듣고는 발신심, 믿는 마음을 일으키고 경지 여부라니.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사명대사를 부처님처럼 존경했다는 겁니다. 이게 요즘 사람들이 꾸며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당시 사람이 이렇게 적어놨지 않습니까? 경지 여부라니 부처님처럼 존경하였으니 극성화호이기라. 그 덕분에 완전히 제대로 성취하였다. 뭐를? 화친과 우호를, 두 나라 사이의 화친과 우호를 아주 제대로 매듭짓고는 이귀라. 우리나라로 고국으로 돌아왔다. 이로 인해서 그 길에 뭐를 데리고 포괄해서 돌아왔다. 이건 내동 데리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피로 남녀 1,500한대, 피로 사로잡혀 갔던, 포로로 잡혀갔던 남녀 1,500명을 괄회 데리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때. 근데, 자, 그 포로 1,500명 데리고 오는데, 그러면 데리고 올라 그러면, 하루 만에 오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고 걸어서만 오는 것도 아니고 배 타고 와야 되잖아요. 1,500명 데려오려면 비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걸 사명대사가 다 됐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 아니죠. 요새 근래 영화에 보면 신들러 리스트 그래가지고 영웅시하고 그러더만요. 신들러 리스트 저리 가랍니다. 사명대사의 공이 이만큼 큽니다. 자, 비고 포지하며 직접, 자는 직접이죠. 비고 곡식을 준비해서 포지 그들을 먹였으며 환도에 하시니라. 바다를 건너서 돌아오셨다. 1,500명이 이렇게 데리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와준 것도 아닙니다. 참, 선조가 돈 많이 준 것도 아니고요. 사명대사가 스스로, 여기 보면 생불 대접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후원자들, 그 돈 일본에서 안 나왔을까 싶어요. 귀의하는 사람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 다 먹이고 몇 달 걸려가지고 데려온 겁니다. 일사년은 1605년입니다. 그렇게 돌아와서는 봉명, 임금한테 보고하는 거를 명받고 사진 떠났다가 결과 보고하는 걸 봉명, 임금한테 다시 보고하니 상이 임금이 선조가 가 기로하여 그의 노고를 가상히 여겨서 취가, 거기다 이제 앞에 가선대부 풍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더 고생했으니까 풍계를 더 올려준 겁니다. 취가 가의게 하고 가의 대부의 풍계를 더해주고 하사하였다. 뭘 하사하였는가? 임금이 타는 말, 어마를 하사했다는 겁니다. 보통 대접이 아니죠.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이 타던 차 중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타던 차, 공이 많은 사람이 있어. 당신 이 차 타십시오. 차 중기입니다. 큰 대접이죠. 큰 대접입니다. 사어마와 이게 저사표리, 저사는요 매우 부드럽고 고운 천인데요, 고급 천이랍니다. 궁중에서만 사용하는 아주 고급 천이랍니다. 이제 그 천으로 옷을 해 입는데 그 천에 겉감이 있고 안감이 있고 그렇다네요. 천에는요. 그래 겉감을 속감을 리요랍니다. 저사라는 아주 고급 천의 안감과 겉감을 주어서 하사하여서 이장지 권장하였다. 칭찬하였다. 상하였다. 시의 청어가 이 시적이라.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거 우리 이 앞쪽에 등계세사 소상서에 더 자세하게 나오죠. 서산대사가 입적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금강산에 계시다가 묘양산으로 가는 길목에 선조가 불러가지고 서울로 들어갔잖아요. 그래갖고 선조가 문상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자기 서성. 근데 문상도 못하고 바로 명받아가지고 부산으로 내려와서 대마도 거쳐가 교토 가가지고 회담 마무리 짓고 돌아온 길입니다. 다시 서울로 와서 임금한테 보고하고 나서 그 길을 왜 나섰는가? 스승 문상하려고 나선 길이거든요. 다시 이제 묘양산으로 간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청어대사는 이미 시적이라, 시적은 돌아가셨다는 거죠. 인멸을 보이다, 정멸을 보이다. 정멸을 이미 보이셨던 때이다. 그래서 사편입 묘양산하야 스님께서 곧바로 묘양산으로 들어가 예기 영탑하고 여기서 대명사 기는 서산대사지요.
서산대서의 진영과 탑, 부도 탑에 예배를 하고 더불어서 수제, 제는 결제입니다. 스님들 안거할 때 결제 해제하죠. 결제를 지켰다. 즉 결제하였다는 뜻입니다. 보현사에서 결제하였다. 그리고 나서 병오년 춘에 그 다음에인 병오년 1606년입니다. 1606년에 영성군하고 영선군은 지금으로 치면 우리 군대에 가면은요, 공병부대라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려면은요, 전쟁하는 부대 중에 다 싸우는 부대만 있는 게 아니고, 전쟁하려고 그러면 밥도 모아야 되고, 잠자는 집도 필요하고, 또 전쟁하려고 그러면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뭐 다리도 놔야 되고, 여기 보면 산성 쌓았다 그랬잖아요. 기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거든요. 이런 역할을 하는 걸 공병이라고 합니다. 영성군이 내내 거기에 해당됩니다. 영성군을 거느리고는 어디 갔나? 예. 영성군하고 부법궁역 하여, 법궁은 한양의 임금이 머무는 궁궐입니다. 예. 임금의 궁궐을 한양이 다 탔을 거 아닙니까? 임진왜란 때. 다 파괴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임금의 궁궐을 새로 짓는 부역에 달려갔으며, 그때에 결모 삼강동이라 삼강동에 초암을 짓고 살았다. 정미추에, 정미년 1600 몇 년이노? 7년, 1607년 가을에 걸해하고 뼈를 구걸하다. 이거는요, 고향 가가지고 뼈라도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저 좀 풀어주십시오. 더 이상 관직, 자꾸 말린다 그랬잖아요. 돈유. 예, 돈유 불어 앞에 나왔잖아요. 뭐, 그만두려고 그러면, 안 돼. 자꾸 말리니까. 뼈라도 고향 땅에 묻힐 수 있게 저 좀 놔주십시오. 이게 거래입니다. 뼈라도 돌아갈 수 있게 사직을 구걸하고는 환치악산이라 치악산으로 돌아오셨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